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 호랑이를 맞아 더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칠 작가를 만났습니다. 범정이라 호를 쓰는 범띠 작가 강민수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의 향기가 좋아서 수묵화를 즐겨 그리는 한국화가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묵화를 통해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재를 담아내는 강민수 작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묵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수묵화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풍경을 보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먹의 대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는 동양화라고 했지만 그 동양화인 그 수묵산수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먹의 그 어떤 흑백의 담백한 맛과 그 다음에 화선지에 먹이 스며들고 번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느낌이 있고 또 그 모필의 활달한 그 선에 의해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 기호에 맞았습니다. 1972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것이 경주와의 인연. 그때부터 경주의 여러 곳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1979년 제1회 신라미술대전 입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에 처음 온 것은 72년도 직장을 따라서 왔습니다. 교직에 종사하면서 아동들을 미술 대회에 인솔하다 보니까 그림이 좋아졌습니다. 72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고 76년부터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교원연수원에서 미술 실기 지도를 해왔는데요. 같은 직업,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30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회원들이 교직원들 출신들이기 때문에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도 부드럽고요.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강민수 작가는 수묵화에 국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왔는데요. 특히 제2의 고향인 경주의 산수를 꾸준히 그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산의 풍경을 빼곡히 담은 남산일조 대관도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경주에 오랫동안 살면서 남산과 친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혼자 스케치를 다녔습니다. 다녀서 이제 전체 멀리 가서도 보고 스케치를 하고 또 꼴짝이 들어가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식으로 전체를 연결한 것입니다.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까지 스케치했기 때문에 화면에 봄 풍경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한 화면에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수묵화 외에도 특별한 자연의 소재를 이용한 작품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어디에 그려진 걸까요? 어쩐지 익숙한 무늬? 바로 오징어 껍질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올영도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오징어를 찍게 되었는데 큰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에서 집에 가져가서 조금 두꺼운 마분지에다가 오징어를 껍질을 붙인 다음에
그림을 그리니까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오징어 껍질에다 그리면은 오징어의 그 어떤 질감과 피부 색깔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징어의 무늬를 살려서 자연과 매치시키면은 독특한 그런 질감과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민수 작가의 작품 중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80년대부터 꾸준히 경주의 계림을 화폭에 옮겨왔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계림을 소재로 그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계림의 숲은 경주의 그 어떤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주위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와 함께 있어서 늘 보면 편안하고 정이 들기 때문에 자주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스케치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은 내 어떤 고향집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난해에는 계림을 담은 작품들만 모아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랜 세월 계림의 풍경을 보고 또 봐왔지만 여전히 자주 산책을 나갈 만큼 계림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나무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요 오른편에 보이는 묵은 고목이 된 나무입니다. 그때는 아주 젊고 싱싱했는데 지금은 고목이 되어서 떨어지고 아주 그게 허물어져 있네요. 현재의 계림의 풍경과 그림 속 풍경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풍경은 계절만 달라진 채 그 모습 그대로지만 옛 모습을 잃은 1300년 수령의 회화나무는 그림 속에서 남아 웅장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고목이 있는 나무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림숲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현재는 그 큰 나무는 없어지고 옆에 작게 나온 가지가 자라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 수 없고 저희 작품에는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계림의 고목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풍경은 달라지겠지만 강민수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모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기록해 나가겠죠.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 100군데를 작품을 그려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반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완성을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틀림없이 할 겁니다. 강민수 작가의 수묵화에 담긴 우리나라 백경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그날까지 힘찬 필선의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봄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 따뜻한 햇살을 만끽한다. 초록초록 돋아나는 새잎들과 아름다운 꽃을 만난다.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 보면은 또 어떤 식욕도 살아나죠. 향기로운 봄 냄새. 식욕이 돌아오는 계절 봄. 초록초록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나무와 화려한 꽃들 속에서 즐기는 행복하고 맛있는 봄. 철판구이 삼겹살부터 커피, 디저트까지 봄봄봄 맛있는 봄이 왔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봄입니다. 여러분들은 봄맞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 봄을 좀 맛있게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맛있는 봄맞이라? 그게 뭔가 했더니 간판에서 찾아낸 힌트. 식물원 옆 삼겹살? 식물원 고깃집이라니 가능한 일일까요? 가게 내부를 살펴본 결과 일단 화분들이 많긴 한데 오, 우와, 여기 되게 좋다. 뭔가 실내에 들어왔는데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뭔가 초록초록한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어머 예쁜 꽃도 있다. 뭔가 카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아직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이 공간 도대체 어떤 정체일지 한번 사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신기해요. 딱 들어올 때부터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식물원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깃집입니다. 보통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뭔가 음식보다는 좀 뭐 커피 한 잔 이런 게 좀 더 생각나게 마련인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식물원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원을 운영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전에 제가 고깃집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살려서 여기서 이제 접목해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경력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 공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니크한 멋진 공간이 완성이 된 거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이곳에선 반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사장님의 애정 가득 담긴 분재하우스부터 둘러볼까요? 각종 야생화들과 소나무 분재가 세 번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컨셉의 고깃집이라 그래서 뭐 고기 굽는 거에 뭐 컨셉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많은 식물들이 있고 진짜 제대로 식물원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멸종 위기에 이제 식물들이 많아요. 그 식물들을 수집하고 번식하고 또 전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식물은 조금 소홀히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식물에도 정말 진심이신가 보네요. 이제 맛있는 봄맞이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야말로 정원에서 한 끼 식사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의 공간. 대형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삼겹살이 익어갑니다. 이 정원 같은 곳에서 눈으로 충분히 봄을 또 즐겼고 이제는 맛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여기 뭐 메뉴판은 없어요? 메뉴판이 따로 없고 저희 메뉴는 삼겹살, 목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삼겹살, 목살, 고기의 정석이죠. 한번 제가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 고기와 새우, 김치와 떡 등 갖가지 재료들을 푸짐하게 올려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취향껏 즐겨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축산학을 전공한 사장님이 까다롭게 고른 고기인 만큼 맛도 끝내준다고요. 어때요, 지혜 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목살까지 같이 먹으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식물원 아니면 고깃집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고기 맛은 뭐 좀 뻔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 완전 고기 맛집입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까지 어우러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보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맛있게 즐기는 봄맞이 두 번째 장소. 거하게 점심을 먹었으니 디저트 코스가 빠질 수 없죠. 꽃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공간에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꽃향기가 막 나는 게 봄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커피 선생님, 꽃 선생님까지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그냥 뭐 플라워 카페라고 알고 오긴 했는데 뭐 꽃 몇 송이 있고 뭐 커피 마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또 꽃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아 보여요. 여기서는 어떤 걸 또 제가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봄과 어울리는 아주 향긋한 커피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봄의 비주얼과 어울리는 예쁜 음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싱그러워지네요. 또 어떤 거 배울 수 있을까요? 봄에 나오는 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화병꽂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도 지금 오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꽃을 지나칠 순 없죠. 집안에 봄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화병꽂이를 배워볼까요? 오늘 플로리스트의 선택은 봄이면 떠오르는 화사한 노란색 계열의 꽃들이네요. 또 봄 하면은 꽃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이 이렇게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꽃들일까요? 사계절 중에서 봄에 가장 예쁘게 나오는 꽃들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스토크라고 하는 꽃인데요. 향이 너무 강하지만 너무 예쁜 꽃이라서 오늘 같이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비를 닮았다고 하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꽃은 우리가 가장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꽃이죠. 후리지아라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향이 너무 좋은 꽃이에요. 크레파스 향도 나고요. 향수 향도 나는 스위트피라는 꽃을 준비를 해서 오늘 이 꽃으로 예쁜 화병꽂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선택한 꽃들은 잔가지와 잎들을 정리해서 가지런히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스토크는 양 옆에 일단은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그런 꽃이에요. 오른쪽이 1번이 돼요. 하실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좌우, 앞, 뒤, 중간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면은 꽃꽂이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중심은 조금 더 얼굴이 큰 꽃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리 차지하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스토크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좌우, 앞, 뒤, 중간. 배운 순서대로 꽃을 꽂아봅니다. 다음은 후리지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후리지아는 스토크 옆에다가 균형 있게 가쪽부터 한번 채워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잘라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이 버터플라이처럼 얼굴이 좀 하늘하늘한 그런 꽃은 키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훨씬 더 극대화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꽃인 이 스위트피를 이제 중심 포인트에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완성인가요? 네. 자, 향도 좋으면서도 돌렸을 때 어디서든지 꽃이 나를 바라보고 있게끔 하는 그런 봄맞이용 꽃꽂이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간단하지만 화사한 분위기 가득한 꽃병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꽃 몇 송이를 이용해 집안에 봄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예쁜 화병꽂이를 딱 완성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봄을 즐기면서도 이제는 또 입으로도 한번 맛있게 봄을 즐겨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어떤 음료를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 봄에 어울리는 꽃과 과일향이 가득한 에티오피아 나라 원두를 핸드드립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색도 너무나 봄과 같이 예쁜 감귤을 이용한 에이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 커피 한 잔에서도 봄을 향긋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봄이 느껴지는 에이드까지 제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봄 커피는 꽃과 과일 향이 가득한 에티오피아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로 즐겨보고요. 거기에 수제 감귤청이 듬뿍 들어간 상큼하고 달콤한 감귤에이드는 봄꽃을 꼭 닮아서 기분을 더 설레게 합니다. 향긋한 봄꽃들과 맛있는 음료 한 잔. 이곳에서 봄맞이 제대로 하고 가네요. 오늘 이렇게 또 정원 속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꽃과 함께 즐겨보니까 봄맞이를 제대로 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봄맞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봄봄봄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봄맞이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물원에서 즐기는 삼겹살, 꽃과 함께 즐기는 향긋한 커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되는 매직 포토존이 있는 이곳 어딜까요?
지조와 절개 그리고 학자를 상징하는 꽃, 이 꽃이야말로 저와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른 봄을 맞이한 순천에서 아름다운 봄꽃 여행 저와 함께 하시죠. 꽃 보러 가자! 우아하고 매혹적인 홍매화가 천지를 수놓는 마을. 벽화골목을 따라 추억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마을. 순천 탐매마을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천의 구도심 봄이 찾아온 매곡동입니다. 그윽한 매화향에 취한 우리의 양송아 리포터를 깨우는 청아한 목소리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송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매화꽃을 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요. 판매마을이고 동으로 하자면 매곡동이거든요. 네. 다 매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이거 좀 매 글자 자체가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조선 중기 때 배숙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초당을 지으시고 그 옆에 매화꽃을 심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본인의 호도 매곡이라고 지으시고 그 당 이름도 매곡당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매곡이라는 이름이 유래되면서 우리 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해서 또 마을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매곡동에는요 효자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문 삼효라 그래서 한 문 중에 3대에 걸쳐서 효가 나는 그런 마을로 또 되어져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매곡동에는 전라남도의 기독교 역사들이 바로 또 매곡동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마을의 효신까지 어울려진 그야말로 탐스러운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매곡동입니다. 매곡동과 매화의 오랜 인연을 떠올리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홍매화의 매력에 빠져들어 볼까요? 탐매마을은 매화 핀 경치를 구경하는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는데요. 매곡동의 유래에 주목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홍매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탐매마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1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홍매화는 마을의 상징이 됐고 주민들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봄 기운이 대지를 적실 무렵 그 어떤 꽃보다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설렘을 전하는 꽃. 매혹적인 자태와 향기를 머금은 홍매화 덕분에 탐매마을은 상춘객들이 찾아오는 봄꽃 명소가 됐습니다. 봄꽃이 전하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은 사진 속에 담아 간직하면 더욱 좋겠죠. 홍매화에 취해 걷던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나요? 엄청 큰 매화나무 있네. 오, 저거 뭐야? 그러게요. 나무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매화나무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될 따름이네요. 야, 이거네. 멀리서 볼 때는 또 다르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우와. 오, 저기도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멀리서 보니까 네. 매화나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가지고 왔는데 네. 가정집인지는 몰랐네. 정원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네. 집인가 봐요.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까지 네. 5대째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처럼 그냥 정원인 줄 알고 올라온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루에 한 4-50명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매화나무 두 그루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밑에 있는 매화나무랑 다르게 색깔이 좀 바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 매화나무가 한 20여일 꽃이 빨리 핍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경부터 피기 시작해서 네. 지난 2월 초에 좀 만개를 했었는데 추위가 한번 왔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위에 네. 또 빨리 피었기 때문에 꽃색이 많이 지금 발해 있습니다. 아, 다른 곳보다 좀 일찍 피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매화나무 품종들이 좀 빨리 피기도 하고 네. 집터가 좋은 것 같아요. 양지 바른 곳이고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합니다.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에 이제 두 그루가 있는데요. 네. 저기 보이는 큰 매화나무는 추정컨대 한 80여 년 됐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 나무는 한 70년 된 걸로 보여져요. 네. 사실은 우리 집에 큰 홍매하고 백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196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하나는 그냥 자연사했고
하나는 태풍에 넘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들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아버님께서 네. 서운하셨던지 네. 어디서 홍매화 2주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그게 이렇게 자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화나무가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유년 시절부터 모든 게 다 담겨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요즘에는 네. 이 매화꽃이 빨리 코로나를 좀 멀리 좀 가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탐매마을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골목길 투어. 예스런 골목길 사이사이로 정겨운 벽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슬치기 하며 놀던 어린 시절. 교실 난로에 차가운 도시락을 데워 먹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오르시죠? 그런데 과몰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낮은 담장 사이로 아스라한 추억이 스며든 벽화골목에서 원도심이 품고 있는 따뜻한 정서에 흠뻑 취한 순간 타일로 장식한 매화 벽화가 등장하며 다시 한번 탐매마을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야, 이 탐매마을에 오니까 경로당인데도 우체통이 매화가 폈어요. 야, 이게 진짜 매화 잔치네, 잔치야. 야. 홍매화의 자태가 곳곳에 스며든 탐매마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미각의 즐거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매실 디저트 한 상입니다. 탐매마을을 제 몸에 담겠습니다. 야, 이거 이 마을에서 만들어낸 것들로 쭉 이렇게 했대요. 이 마을에서 나온 매실로. 마을 한 바퀴 돌고 좀 출출했는데 이 매실 넣은 옆을 먹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팍팍한 느낌 있을 때는 매실차. 좁다. 야, 쿠키도 지금 보여요. 맛이 알갱이가 안에. 매실 알갱이가 안에 씹혀가지고 쿠키의 고소함과 매실의 개운함이 동시에 있네요. 처음 봤어 이거. 매실 장아찌 줄 알았는데 장아찌가 아니에요. 오, 매실 연과.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느낌이야. 진짜로 이게 확 내려가네. 너무 개운해요. 상큼한 맛과 개운함이 매실 연과 맛있네. 오늘 탐매마을에서 아름다운 매화꽃도 바라보고 그리고 매실로 만들어낸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제 마음속에 봄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봄이로구나. 겨우내 응축된 에너지를 터뜨려 드디어 우리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홍매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새봄의 설렘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순천 탐매마을로 떠나보세요. 여러 가게가 오밀조밀 모인 곳. 오늘의 주인공 주연 씨의 미용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연 씨의 꿈이 담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미용사 김유연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한 아담한 미용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예쁘게 해야 되니까 살짝 웨이브. 살짝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올해로 4년째 주연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짧다면 짧은 경력이지만 사실 주연 씨는 베트남에서부터 미용 일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14살때 미용에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학교도 못 다니니까 직업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미용 시작 배웠어요. 손끝이 되게 야무러. 진짜. 감사합니다. 재주가 많아서. 아기 때 미용 배우니까. 36살 주연 씨.
가정 형편상 울며 겨져 먹기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죠. 하지만 간혹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다는데요.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손님도 오면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머리 먼저 해보고 판단하면 좋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냥 머리 자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보라색이 그림 이쁘게 나오나? 다른 색깔 올려야지. 흰색 아니면 다른 색깔 올려요. 맞추고. 이 색깔 좋아요, 언니? 네일 전체 안 바르시고 한두 개만 발라도 이뻐요. 주연 씨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손님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챕니다.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부터 활동한 경험이 큰 재산이 됐죠. 베트남에서 머리만 자르는 거 아니고 얼굴 마사지, 눈썹 연장, 손톱, 팔톱 그거 다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때론 일이 고되지만 만족하는 고객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는 주인공. 네일을 한번 받아봤는데 완전히 제가 인기 짱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제가 좀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온 보람이 있어요. 남편 남석 씨의 애정 공세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두 딸을 낳고 미용 일을 쉴 때도 머릿속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나가다가 다 미용실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그냥 지나는 거 할 수 없어요. 항상 거기 줬다 봐.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점심시간 미용실 바로 옆 베트남 음식점에 가는 주연 씨. 국수 하나 주세요. 손님 커피 하나 시켰어. 베트남 커피 한 잔 좀 배달해줘. 사장님은 물론이고 식사 중인 손님과도 꽤 가까운 사이 같죠? 우리 엄마, 친정 엄마예요. 바쁘대 그냥 그 옆에 언니 와서 언니 집에서 밥 먹어요. 자매가 나란히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늘 언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 많이 안 나와요. 언니가 주로 배달 많이 해요. 사람들 주문하고 그러면 배달하시 와서 그냥 배달하러 가요. 하루에 한 끼 고향 음식을 친정 가족과 나누는 이 시간.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죠. 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매단 주문 많아. 매단.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딸을 돕기 위해 주연 씨의 친정 엄마도 몇 년 전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음식이 아직은 성에 차지 않나 봐요. nấu giỏi hơn mẹ không? 엄마 더 맛있어. 웃겨. 딸내미 잘한다고 해야지. 엄마가 엄마만 잘한다고 딸내미 엄마보다 못해. 엄마 요리 더 맛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언니 정인 씨도 든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모두 챙긴 뒤 뒤늦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언니 정인 씨. 서로 챙기는 정많은 가족이지만 계산할 것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합니다. 계산 제대로 해요. 공짜 안 먹어요. 계산해야 돼요. 우리 계산 다 해요. 뭐는 주고 주는데 주고 돈 받았는데 받아요. 공짜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관리해. 나 돈이 잘 몰라. 우리 엄마가 썩이요, 썩이. Thấy con nó làm thì mình cũng vui, nó có công ăn chuyện làm, buôn bán được cũng mừng cho nó. Có thu nhập được đồng ra đồng vô lo cho cuộc sống gia đình cho con cái nó mình cũng mừng. 이곳은 어디인가요? 미용실에 있어야 할 주연 씨가 비닐하우스에는 무슨 일이죠? 우리 아시안 채소 농장이에요. 자주 돼야 한국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베트남 호박. 여기 여주 아직 지금 무중하고 있어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농사일.
농사 일이 힘든 걸 알기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낯선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고향 채소들을 보며 주연 씨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한 것만 그냥 따서 거기가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막는 분이 신신하고 닦아주잖아요. 또 재주문도 하고. 미용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퇴근 전에 한 번, 하루 2번씩 살피며 정성으로 키워낸 채소들인데요.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내지죠. 처음에 베트남 채소 그냥 먹고 싶어서 직접 농사 져서 그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으니까 그때 팔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조금씩 모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작은 텃밭으로 시작했던 베트남 채소 농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하우스 4동이 됐는데요. 혼자서 해오던 일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성 좋은데 베트남 어성 좋아요. 무리가 어느 정도 커면 팔아요. 무조건으로 팔아요. 지우와 초원이 두 딸이 엄마를 돕는데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재밌는 일이요. 초원이 용돈도 올려주겠네. 이네 자야니까 이 자야만 용돈 올려줘야지. 그럼 나 10만 원으로 올려줘. 10만 원으로 이거 팔아라. 지우야 너 알바비 나중에 이거 팔아. 무조건 팔아서 줄게. 한참 놀기 좋아할 나이. 하지만 두 딸은 항상 바쁜 엄마를 돕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우리 엄마는 젊고 멋있는 사람이다. 두 딸의 든든한 응원도 있지만 아마 엄마가 없었다면 이렇게 농사일을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죠. 베트남에서 엄마 지금 60 넘었잖아요. 이 나이대 일 안 해요. 다들 일 안 해요. 그래 여기 와서 고생하네. 많이 힘들어 나까지. 난 힘들어 나 ôm 많이 아파요. 까지 가. 한산해진 미용실. 주연 씨가 미지근한 물을 받습니다. 엄마 팔 관리해주려고. 오늘 밤의 특별 손님은 엄마. 하루 종일 고단했을 엄마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고생 많았잖아. 미안하면서도 싫지 않은 엄마. 조용히 딸에게 발을 맡깁니다. 힘들대 엄마 왜 안 하냐 내가 막 그때 좀 화가 나가는 엄마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말만 그러지 엄마 더 힘들지 엄마 다 해낸 거 엄마 다 했는데. 때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상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우리 가족도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어떤 힘든 일도 잊게 합니다. 주연 씨의 일터이자 미래의 꿈.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주연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천장 가득 틈 하나 없이 빼곡하게 쌓인 책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손을 거쳐 이곳에 왔는지 모를 책들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청소년 광장이라 불리는 소나무길엔 이곳에 터줏대감 헌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렇게 변해버린 표지만큼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빽빽하게 들어앉은 책들 사이로 책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한 사람. 지금 45년이 넘었어요. 한 50년 돼가요. 어려서부터 책이 좋아서 이제 책방에 취직을 했고, 책이 좋아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 고서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책방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찾는 이가 거의 없을 법한 곳이지만 희소 가치가 있는 책을 사고 싶어 하거나 옛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준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80년대 초 그때부터 왔었죠. 그때는 이제 참고서 사고 문제집 사고 이제 그랬었죠. 여기는 좀 이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으시겠어요? 예, 그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2군데 남았네요. 이 라인에 헌책방이 5군데 있었는데. 저 진해 사람인데 서울 둘러서 찾고 거기서 없어서 못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저거 부산하고 해서 대구에서 찾다 못 찾고서 이제 청주를 둘러서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찾아갈 적에 그럴 때는 참 보람이 느끼죠. 그 사람이 그래요.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그런데 청주 와서 사간다고.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신나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점심 먹기가 힘들었어요. 손님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명 아니면 서너 명씩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박봉순 씨는 서울의 헌책방 거리에서 일하다 1973년 청주로 내려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헌책방 전성기였던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는데요. 많은 헌책방이 문전성시를 이뤄 청주의 헌책방 거리로 불렸다고 하죠. 여기쯤에도 서점이 있었고 요 중간에도 있었고 저 안에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어요. 하여튼. 예. 여기다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지금 이쪽으로는. 그리고선 그 옆에는 이제 다 새로 생긴 집들이에요. 30년 전 동네에서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새롭게 들어선 건물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도 헌책을 수집하기 위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걸러 찾아오는 이곳에서 오늘은 어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다는데 오늘은 좀 건지신 것 같죠?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 덕분에 헌책들은 점점 넘쳐납니다. 주인에게 외면받은 이 책들은 헌책방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박봉순 씨에겐 버려진 책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화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요거하고 요거 1, 2, 4, 5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이제 또 가서 이제 찾아봐야지. 물 찾으신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 갔다가 그냥 빈손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훔치실 때도 좀 있나 봐요? 아이 공실 때 많아요 요새는. 왜냐면 지금 요 오정목 있잖아요. 오정목 같다리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청고 저 농고 지나서 거기에 한 서너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2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도 고물상에서 책을 취급을 안 해요. 박스는 취급을 하는데
책은 취급을 안 해요. 천장에 닿아 더는 자라지 못한 높은 책기둥들 사이로 그가 조심히 꺼내오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이자 1863년에 발간된 고서라고 하는데요. 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볼 적에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적어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하신 것들이죠. 이게. 가끔 이제 고물장에 가면 이제 좀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네. 9평의 좁은 공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헌책들이 나름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요. 박봉순 씨의 지휘 아래 모두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표지가 누렇게 변해 오래된 향기를 뿜어내는 고서에서부터 손 한 번 가지 않은 신간까지 헌책 도서관은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책도 가끔 들어와요. 그런 책들은 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저게 없는 거죠 뭐.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 테지 뭐 그런 거는. 옛날에는 자기 도장을 새겨서 자기 책이라고 전부 표시를 해서 모아서 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서 이렇게 내놓는 저게 이제 많아졌어요. 책 읽기를 좋아해 책방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덧 50년째 헌책방을 지키고 있는 노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서는 책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사장님한테 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글쎄,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올바른 마음 갖고 꾸준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살처럼 세월의 향기가 깃든 책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버려진 책들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며 잠깐 머무는 책들이 있는 이곳은 헌책방입니다.